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관 마케팅 담당하고 계신 메가박스의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싸우자는 거냐? 자, 영화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혹성 탈출 내용 얘기하는 날인데요. 네. 그 전에 댓글 잠깐 읽어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 주까지 공범자들 매진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거 순전히 그냥 즉흥적으로 시작했다가 네.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계속 써야 되냐, 네, 그렇죠. 이걸로 조금 지금 스트레스를 혹시 받고 계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네. 걱정하지 마시라. 네. 이번 주 주말이 되기 전에 끝낸다. 계속 할 순 없죠. 그럼.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뜻을 모아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분위기를 몰아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거니까. 혹 우리가 멈추더라도 안 멈춰질 수 있어요. 그런가? 그러면 좋고요. 그렇죠. 네, 그럼 다행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를 욕하십시오. 네.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욕 먹을게요. 뭐 앉아가지고 돈 받고 댓글도 다는데. 야, 그래. 내 돈 내고 뭐 매진 시키겠다는데 이게 어쩐다고. 야, 이게 바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지. 그래?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특별히 이번 댓글은 우리 황 대리님께서 읽어주세요. 장합님께서 방송할 때 좀 그만 깔깔깔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쾌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말 한마디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할 때마다 귀청 떨어지게 깔깔깔 그러는 건지. 말 한마디 깔깔깔 또 한마디 깔깔깔 또 한마디 깔깔깔 진짜 부탁드려요. 너무 오버하지 맙시다. 네. 황대리.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깔깔깔. 네. 저희가 뭐 일부러 안 웃긴데 웃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좋아서 그냥 하는 방송이고 좋아서 웃는 거니까. 웃음이 해퍼요. 제가 일반인이라 마이크 앞에서 약간 없대요. 네. 그런 게 있어. 네. 안 웃기실 수도 있죠. 웃음의 코드가 안 네. 맞으면. 맞아요. 그러면 웃음의 코드가 맞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굳이. 가끔 근데 황대리 웃을 때 귀청이 떨어질 것 같긴 할 때가 있긴 있어. 원래 최근에 그렇게 크게 웃었던 적이 있던가. 네. 안 웃긴데 일부러 뭔가를 쥐어 짜내려고 네. 막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인위적이진 않잖아. 네. 웃길 때 우는 건데요, 뭐. 적어도 안 웃긴데 막 네. 뭔가를 하려고 부자연스럽게 막 인위적으로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하고 스타일이 좀 안 맞으시는 걸로. 네. 유머 스타일이. 아이디는 참 좋네. 장합. 뭔데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 이름이 장합이 있거든요. 뭐야, 그거는? 그 무력 92.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가지고 제가, 성격이 조금 진중한 장수이긴 해요. 장합이. 자, 농부 송 선생님께서 MBC가 무려 170일 동안 파업을 했었다. 그러면서 파업 지도부는 모두 검찰로 끌려가고 기자와 PD는 해고되고 징계받았다. 기자가 스케이트장에서 삽을 들고 청소를 한다. 3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뭘 했나? 170일 외롭게 싸우는 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이 영화를 공범자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방관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전국에서 상영한다. 찾아서 보자. 우선 이것부터 하자. 오, 남겨주셨어요. 동의. 많이 봐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티켓을 막 20장씩 사본 건 이번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뭐 그렇게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쵸. 그냥 제 영화 티켓이나 샀다 취소하고 뭐 이런 것만 했는데 네. 아무튼 좀 기분이 색달랐어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매진 딱 될 때 살짝 쾌감이 있더라고. 그쵸. 네. 이게 한 관이나 되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물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일산부터 광주까지 예매 인증해 주신 같은 동네네요. 일산 투더리님. 축하드립니다. 전 이거 배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코엑스 메가박스 관람 인증해 주신 레이디 기아기아님. 축하드립니다. 카페처스 더치커피는 좌표 찍은 극장 취소된 표까지 확인하면서 예매해 주시는 나라니까 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우리보다 더 신이 나셨어요, 다들. 멈춰질지 모르겠어.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영화 얘기하는 날이니까요. 혹성탈출 종해전쟁 자세한 얘기 하겠습니다. Vai, Stefan. 가스, Sophie, 화사의 슈퍼드라이 Edelweiss, 파울로 Flan, 수능 깡소수지. 좋아하는 수능 다르지만 우리는 김프로쇼를 듣습니다. 김프로쇼 2부는 혹성탈출 종해전쟁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다 이제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이 주로 많이 들으실 테니까 네.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가장 처음으로는 제목이 에러다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낚였다. 그렇죠. 네. 마케팅은 인간과 유인원의 전쟁인 것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뭐 탈출 아니냐. 네. 그래서 종의 전쟁이 아니고 종의 광복이다. 그 해필 우리나라 개봉을 광복절로 광복절. 했다. 우리가 유인원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가. 하여튼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재미를 못 느끼시면 이 영화의 실패한 요인이 아닌가? 저는 새로운 장르라고 봐요. 이종 토론, 이종 격투가 아니고, 이종 토론. 네, 이종 토론이었다. 근데 좀 불만인 거는 영어를 해야 된다, 어쨌든. 네. 이종끼리라도. 영어를 못하면 토론이 안 된다. 사실 좀 신기한 지점이긴 해요. 뭐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트릴로지에서 제일 재밌던 건 2편이었는데 전 항상. 근데 3편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신선하긴 했어요. 기본적인 순서로 이렇게 잡기가 편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3편 중에 1편은 기본 셋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기본 과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셋업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싸우든 아니면 고민을 하든 보통 이제 헐리우드 트릴로지에서 두 번째는 자아고뇌에 대해서 많이 다루던데 대부도 그랬고 배트맨 다크나이트도 2편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정하잖아요. 네. 근데 혹성탈출은 3편에 와서 어떻게 보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이 시점에 힘을 잔뜩 빼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거기서 좀 일반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좋았으나 이게 영화를 관람하는 여러 사람한테 공감을 얻을 수는 있겠나 이런 고민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택을 한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정말 패기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제목만 그런 건가 하고 봤는데 앞에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라이즈, 던, 워 이렇게 있잖아요. 시리즈가. 집어주고 시작하죠. 네. 난 정말 그게 에러였다. 네. 왜 워라고 했을까? 차라리 종말로 하지. 그랬으면 저는 이게 그 부분에서 실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thinking 종의 고민 너무 컴패션 컨페션. 종의 고백 너는 새벽이니까 그건 유인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데 그냥 제목만 부제만 살짝 바꿔서 종말로 해버렸으면 시저가 종말을 맞이한 것도 있지만 인간이란 종도 종말을 맞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그러면 살짝 무겁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별 실망감 없이 봤을 것 같은데 낚은 혐의는 정말 지울 수 없다? 그렇죠. 네. 그 어떤 분은 페북에 보니까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보고 좀 실망하셨나 봐요. 정확한 어디긴 생각이 안 나는데 김프로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원숭이판 구남도네. 그래서 구남도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그래요? 탈출하는 얘기니까. 네. 네. 그래요? 저 진짜 언급하는 거 제가 구남도를 못 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지 아직도 안 못하겠는데 봤어요. 그래요? 안 볼 거요? 제가 안 본 천만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천만을 표방한 영화들 7번 방의 선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못 보고 딱 봐도 이거 못 볼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거 국제시장 뭐 네. 못 보겠더라고. 그래? 시도도 못 하겠더라고. 보고 폭포 올 것 같은데? 해운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뭐 봐도 뭐. 그럼 왜 봐요? 보고 분명히 이럴까? 진짜 잘 살았지? 이러면서 막 울 것 같은데 분명히 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세 편을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사실. 네.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이게 아카데미 상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없는 영화인데 참다가 3편 끝나고 왕창 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지. 다른 분들도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한 편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을 준다는 의미로 마지막 편의 가치를 평가를 해줬잖아요. 네. 오스카 트로피로. 그런 식으로 보자면 정말 21세기 가장 훌륭한 시리즈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굳이 그냥 따져보자면 한편으로 똑똑 떼놓고 봤을 때 1편이 가장 좋았거든요. 왜 이럴까? 왜 1편이 가장 좋았던 트릴로지가 또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트릭스를 봤을 때 그랬어. 그건 그냥 그거 하나 나오고 2편, 3편이 안 나왔어도 사실 정말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영화였는데 그렇죠. 뒤에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걸 생각해보면 매트릭스는 그 세계관을 더 덧붙여가지고 사실 이런 거였고 떡밥을 막 던져놓은 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가지고 가고 싶었던 성취가 액션과 스펙타클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혹성탈출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1편이 가장 독립적으로 한 편의 영화로 훌륭하긴 했지만 2편, 3편이 없었으면 완성이 되지 못할 이야기를 결국 마지막까지 계속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수준이 높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이거 어디서 좀 봤는데 분위기가 느낌이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네네.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서부극의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영화 초반부는 이제 베트남전 또 생각이 또 나잖아요. 네. 홀로코스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네. 여러 가지 다른 영화들의 장면들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되게 고전 영화 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절묘한 게 레퍼런스가 헐리우드에서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나오는 또 다른 비슷한 세팅으로 또 찍으면 이게 그만큼 파괴적이거나 힘있지 않을 텐데 이건 유인원 털, 가발 탈 쓰고 나오는 영화잖아. 소위 우리끼리 말하자면 거기서 이런 레퍼런스를 가져오니까 되게 새로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영화의 클래식한 느낌도 가지면서 하지만 최첨단 영화니까 네. 뭐 딱 떠오르는 건 그 대령 캐릭터죠. 네네. 우디 앨런스의 연기한 그 대령은 아포칼립토 나우 지옥의 묵시록에 나왔던 말론 브란도를 안 떠올릴 수가 없고 그도 비슷하게 빡빡머리인데다가 자신의 부하들을 사조직화해가지고 대의나 뭐 아니면 인류의 어떤 뭐 전쟁의 명운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인물. 그리고 초반에 대령에 대해서 계속 언급만 하잖아요. 이 3편 영화에서도 그가 오면 어떻게 될 거고 어쩌고저쩌고. 지옥의 묵시록도 그 대령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보니 궁금증을 막 주면서 딱 마주쳤을 때 쟤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많이 참고한 것 같고. 근데 그 압도적인 면모를 단순 비교하자면 지옥의 묵시록에 못 미치는 경향이 좀 있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저는 우디 해럴슨이 연기 참 잘하고 그런데 네. 킹핀에 너무 세게 박혀가지고 그 캐릭터요. 그 이후로 지워지지가 않아. 난 모든 걸 봐도 다 킹핀 같아. 그래. 킹핀이 어디서 킹핀인 거죠? 볼링하는 영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지리로 나오거든요. 킹핀의 그 우디 해럴슨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큰일이다. 정말 그 킹핀하고 웩더독 웩더독. 웩더독에도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저는 우디 앨런슨이 뭘로 기억되냐면요. 덩크슛인가 뭐 이런 영화 있어요. 농구하는 영화, 길거리 농구하는 영화. 웨슬리 스나이프스랑 우디 앨런슨이 같이 나오는데 영어 원제는 White Man Cannot Dunk 이거든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주인공이고 근데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되게 천재적인 길거리 농구 선수인데 우디 앨런슨을 만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를 막 시합을 우승하고 하는 얘기인데 티격태격된 버디무비인데 거기서 근데 백인이라고 약간 무시당하는 왜 보통 영화에서 흑인이 약간 무시당하잖아. 그 여기서는 그 할렘가에 우디 앨런슨이 되게 싱그럽게 농구하러 와가지고 하는데 백인은 덩크 못해. 니네는 농구를 못해. 약간 무시당하거든. 근데 되게 잘해. 그때 약간 청춘 영화의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왜 킹핀이 그렇게 세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모질이. 진짜로 다 영화를 볼 때마다 네.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해요. 진짜 좀 이유를 모르겠어. 큰일이다. 지옥의 묵시록, 뭐 10개, 화해강의 다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시저가 좀 복합적으로 다뤄지잖아요. 네. 세계와 싸우는 영웅인데, 네. 동시에 이제 본인 자신과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싸우는, 네. 뭐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 킹핀의 계속 킹핀이래. 기나마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개인적으로 시저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저의 캐릭터. 이태 웃긴데 영웅 해서 떠오른 걸 수도 있겠는데
장애모의 영웅이 떠올랐거든요. 장애모. 테인샤로 끝나는 장애모의 영웅 있잖아요. 그 이후로 천하란 무엇인가. 그 영화 이후에 장애모 변질했다. 라고 평가받을 만큼 그 이후의 작품들은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근데 사실 그 영화 한 편을 두고 봐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역시 남자가 대의 명분 안에 죽을 수도 있어야지. 뭐 이런 고민을 내가 중학교 때는 안 돼. 고등학교 때는 안 돼. 잘못 영화의 폐해야. 영화 시청의 경험이 이렇게 된다. 호환 마마보다 없었다는. 옛날 비디오처럼 맨날 나오는데. 맞아. 고민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시저의 고민이 이거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 영화를 같이 보고 난 친구의 멘트 또한 저는 또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보고 야 멋있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같이 본 심지어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한 친구의 입에서는 완전 다른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럼 천하 때문에 뭐 우리 가정을 포기해야 돼? 난 동의 못 하겠는데 이 얘기가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처음 시작하게 했던 게 이제 그 영화인데, 그것이 전체주의를 막는 수정헌법 1조의 2년, 기본 이념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2017년도에도 이제 지금 유효하게 네. 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이게 지금의 사회, 그때의 사회, 뭐 어떤 차이가 있나? 뭐 그런 고민도 해보게 만들고, 네. 이런 고민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면 재밌게 보겠으나 뭐 이런 고민을 지금에 와서 하는겨? 지금 뭐 원숭이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고, 하여튼 시저의 캐릭터만 두고 봤을 때는 저는 이영걸, 영웅. 텐시아를 두고 고민하던 이영걸이 떠올랐다고 하면 아마 이런 평은 처음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름부터 시전데 뭐. 하긴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화 되게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종이 아니었으면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게 싶은 거예요. 얘가 진짜 영웅의 깊이 있는 고뇌를 하고 있는 건가. 걔한테 주어진 위치가 너무 특별해서 그런 거지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낡고 다른 얘기인데 지금 맞아. 별로 적용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영웅적 면모, ape need water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 정도 협상은 모두가 하고 산단 말이야. 그렇잖아. 네. 우디 헤럴슨이 분한 킹핀 아니지. 대령도 그 위치에 있으니 흑백 논리에 딱 갇혀 있는 상황인 거지. 전시 상황에서 포로, 보호법,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잖아요. 그걸 쌓아온 우리 인류 역사가 있잖아. 근데 이건 완전 이걸 원천 무효화시키고, 다시 굉장히 첨예한 흑백 논리가 부딪히게 만드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그걸 기분 좋게 속아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원숭이란 인간 얘기거든. 네. 그리고 따르는 애들이 시저가 특출난 지도자이면서, 다른 애들은 수어를 할 줄 아는 원숭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 그리고 걔네는 한 몸처럼 개인의 행복 추구를 생각할 수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시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 정도를 하는 어떤 지능과 자기들 무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모르겠으나 동물들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자기들 무리가 중요하고 무리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떤 지성이나 성찰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잖아. 야생의 본능 중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고래가 자기랑 다른 종의 고래 새끼가 뭐 범고래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뭐 향유고래인가? 서로 막 도와준대요. 멀리서 와가지고 자기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전체적인 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동물의 본성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게 약간 너무 인간적인 고뇌와 그걸 알아주는 추종자들로 보기에 살짝 영화가 속여놓은 감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죽고 우리가 다 몇 정도 할 것 같으면 내가 배고파도 남의 새끼, 자식인 유인원한테 뭐 먹을 거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나 유인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얘네는 인간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긴 비전 없이 눈앞의 성전을 막 보고 있는 것 같은, 퇴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 그게 깊이 있는 고뇌를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냥 유인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다 보고 나서. 사실 다루고 있는 얘기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고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의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럼요.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치.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환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환경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가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만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잘 풀어지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건 저는 했던 거잖아. 사실 이런 거에서 오는 압박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지금 카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나한테 반영된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 또 녹여내면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 감독님이 이제 이야기를 쓸 때 삼국지를 기반으로 삼국지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세팅을 가지고 그 우리가 댓글 읽어드린 장합 깔깔대지 마. 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영화가 로건 같은 영화, 엑스맨이랑 다른 어떤 로건 같은 영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만든 엑스맨 시리즈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또 하게 됐어요. 엑스맨은 이게 돌연변이 뮤턴트 슈퍼히어로 막 날아다니는 애들 이야기인데 그게 각계각층에서 달라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볼 수 있잖아. 거기 나오는 매그니토가 말하는 어떤 우리 뮤턴트들은 인간과 대적해야 되고 모여 있어야 되고 똑같거든요. 시저의 말과 종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무슨 말도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러면 적대시해야 돼? 하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텐데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할 텐데 이게 뮤턴트 대 인간 해버리고 액션 영화 하니까 그게 굉장히 깊이를 딱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폭성탈출 시리즈도 딱 그 엑스맨이 했던 이야기를 다른 판본으로 또 가져와가지고 이거 근데 또 새롭게 처음 보는 이야기처럼 만드는 재주가 헐리우드에 있는 것 같다. 거기서 그 장르나 블록버스터의 재미를 싹 빼버리면 로건처럼 되는 거죠. 로건은 얘는 그냥 살인마야. 그리고 늙어 죽었어.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어쩌면 그래서 혹성탈출 시리즈가 다시 이어지거나 스핀오프로 나온다면 엑스맨 같은 판본, 원판처럼 지금 리부트된 이 트릴로지가 새로운 원형적인 블록버스터로 딱 자리매김하겠다. 여기서 여러 가지 변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나왔던 캐릭터들 중에 특히 뭐 눈에 갔거나 좋았거나 뭐 이랬던 캐릭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노바랑 코넬리우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68년작과 세계관을 딱 연결시키는 지점이거든요. 68년도 혹성탈출이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에요. 배너의 주인공. 배너의 주인공이 우주선이 불시착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혹성인데 유인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래서 여기서 난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거기 박사가 나와요. 유인원인데 박사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양반이 코넬리우스예요. 사람인데 말을 못하는 지능인 유인원 같은 여인이 나오거든요. 정말 내신한 미녀가 나와요. 물론 그 영화에서 그 미녀를 전시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어. 너무 위태로운 옷을 입고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국 그 찰턴 헤스턴이 말을 타고 도망가거든요. 장총을 들고. 그래서 시저가 시리즈 내내 약간 구식 장총이랑 말을 탄 이미지가 사실 거기서 사용을 한 거예요. 원래 시리즈의 이미지를. 그때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시저를 거기 앉혀놓은 건데 어쨌든 그때 원작 68년 혹성탈출에서 찰턴 헤스턴이 구해낸 여인 이름이 노바야.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노바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살짝 꼬아가지고 노바라는 이름을 모리스가 지어주죠. 인간한테. 그리고 여기 재밌는 지점이 모리스가 마지막에 말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네가 있었다는 걸 알릴 거고 네가 했던 일을 알릴 거다. 그 목소리가 찰턴 헤스턴이래요. 정말. 야, 서로 자기들끼리 막 정말 행복하다. 행복해. 네. 노바는 아미아 밀러라는 친구인데 2004년생이네요. 2004년 2004년생. 야, 그렇군요. 2004년생인데 요 작품이 영화로는 첫 데뷔작이네요. 그 전에는 뭐 어린이 어려운 모델 뭐 이런 걸 TV 시리즈 했다고 조연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했던 모양인데 야, 좀 잘 컸으면 좋겠더라. 너무 예쁘더라. 약간 로건의 여주인공이랑도 약간 인상도 비슷하던데. 몇몇 표정이. 대사가 몇 마디 없는 게 아니지. 대사가 아예 없잖아. 대사가 아예 없는데 브레이브 할 때 그 표정이 정말 제가 인류의 희망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너무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아름답죠. 원래 원작들이랑 얽힌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코넬리우스가 지라이? 뭐 하여튼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부부가 박사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저의 아들로 나오는 지금 코넬리우스. 우리가 지금 본 영화의 코넬리우스가 나중에 박사가 되고
나중에 코넬리우스 부부가 인간들한테 니네 지구가 이렇게 된다고 알리기 위해서 막 과거로 가는 편이 있거든요. 옛날 시리즈 중에. 근데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서 겨우 아들을 낳는데 그게 시저야. 약간 메비우스야. 그 시저는 지구에 있으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다른 유인원들을 각성시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생각해보니 리부트된 혹성탈출 1편 내용이랑 비슷해. 똑같은 시저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가복제를 하고 있다. 킹콩 시리즈는 계속 시리즈가 나오면서 망가져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성탄출은 괜찮았나 봐요? 혹성탈출 옛날 60, 거. 70년대 네. 그냥 오락 영화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거죠.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그 코넬리우스 연기를 한 탈슨 연기 달인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낳은 시저 역할을 또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달이니까. 그래서 아빠를 닮았어 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시리즈가 나오다가 말았죠. 그분이 낳은 아들이 앤디 서키스면 정말 그 묘가 낳은 아들이. 무한 루프볼이다 정말. 그럼 우리는 그 집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네. 자,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평론가들의 평은 워낙 좋고요. 네네. 한국에서는 왜 흥행을 못 할까요? 요것도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영화의 필승 전략은 일단 두 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리얼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거나 우리의 억하심정을 터트려줘야 된다. 이게 흥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헐리우드 영화들은 흥행을 하고 혹은 얘네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영화도 흥행을 하는데 혹성탈출은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빗대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블록버스터인데 터트려주진 않는 거야. 스펙타클이 모자라. 그러니 애매하다? 거기다가 리얼하지가 않잖아 사실. 이렇게 되니 흥행을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한국 관객들이 기대하는 영화에 대해서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보러 갈 때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보러 갈 때 마음가짐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만듦새와 하는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한국 영화에 대한 기대치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SF 심지어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혹성탈출이 많은 흥행이 예상되지 않는 거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SF 영화를 기대하고 가는 관객들한테 충족감을 주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여기서는 직관적인 쾌감과 시각적인 충족과 그다음에 시간 잘 보냈다라는 걸 기대하고 가는 게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건 좀 적지 않나. 그런 영화가 아니라서 뭐 저희는 좋다고 얘기하고 평론가들도 엘레강스하다, 우아하다라고 평가는 이제 영화를 찾아보고 곱씹어보고 의미를 찾아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재미는 주는지 모르겠으나 위험한 말이긴 한데 일반 관객이 기대하는 헐리우드 SF 블록버스터 영화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그런 영화는 아니니까 거기서 오는 좀 간극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배 감독님 얘기하신 뭐 그런 지점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흥행했던 헐리우드 영화들은 기존의 그런 패턴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들죠. 이것도 저것도 조금씩 섞여가지고 만만한 영화가 됐다. 야, 헐리우드 영화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런 혹성탈출 같은 영화가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그 정도 만만한 영화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곱씹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걸 즐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미진한 영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게. 그 중에 근데 약간 생각할 걸 던져주는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서 이것도 조금 미진하고 저것도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것저것 다 한 영화 아쉽다 하는 영화의 전형일 수도 있겠다. 헐리우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CG가 열나 리얼하다. 너무 기술이 좋다. 그게 차이가 있지 사실 지점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다루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한테는 얼마나 혹성탈출이라는 시리즈가 레거시로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헐리우드보다 낮을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의 경험 속에 배경 가운데 혹성탈출을 이야기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홍길동전 가지고 뭔가 지금의 이야기를 던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홍길동까지 너무 또라이 시리즈?
예전에 도라이 전영록 시리즈. 나오던 도라이 시리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쉬운 지점인 건 한데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자산이 쌓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래 우리는 찾아서 뭐 혹성탈출처럼 할 수밖에 없나? 그럼 정말 조선왕조실로 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유일하게 그런 우리 안에 체득된 DNA를 자극할 수 있는 지금의 영화라고 했을 땐 조선왕조실록을 펴서 어떤 지점을 찝느냐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나 싶긴 한데 적어도 혹성탈출 시리즈는 미국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미국 영화에 익숙해져 있는 옛날 시네필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소구점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그 유구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또 그 조선왕조 실록, 음. 용의 눈물 이런 걸로 매일 저녁 보잖아. 미국 애들은 맨날 와이어트 어프란 보안관이 있었지. 뭐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딸리는 거야. 네. 그래서 만들어냈어야 하는 거고 어떤 고전을 원형을 자기들의 어떤 원형. 그치. 그리고 자기들이 짧으니까. 네. 자기들이 이방인으로서 와서 여기 정착해서 주류가 된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야 되고 자기들도 이해하고 분석해야 되고 합리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한반도에서 우리는 한 맺힌 역사를 하지만 5천년의 꿋꿋이 역사. 몽고가 쳐들어와도 막 이러면서 그게 쫙 쌓여있고 이미 그걸 그리고 드라마로 우리는 다 소비를 했어. 그래 그걸 영화로 어떤 원형을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유치해 있겠다. 보일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뭐 그렇지. 그뭐 참나. 뭐 한 5천년 한 동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데 어떤 동네 걔가 말을 한대 막 이래. 실로 펼쳐봤더니 막 닭이 날면서 실을 붓더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개들 3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그렇지. 있겠네. 그러면서 하는 말 간혹 있는 일이었어. 막 이럴 수도 있겠다. 싶고.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 곰이 마늘 먹고 살아야 돼.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급사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던데 네.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떻든 많이들 보니까 네. 그 많이 보는 일부의 사람들 말고 대다수의 그냥 대중들이 영화를 볼 때 특히나 외화를 볼 때 뭘 많이 볼 것 같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뭘 많이 볼까요 그랬더니 배우를 많이 보는데 배우의 수준이 아직도 탐 크루즈, 브래드 피트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익고 내가 잘 아는 배우가 나오면 한 번이라도 가서 보는데 그렇지 않은 배우들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입소문이 나거나 막 붐이 일기 전에는 잘 안 가서 본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깨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쥐약이죠 사실. 최악의 영화지. 다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지. 원숭이들만 나오잖아. 킹핀 나오잖아. 킹핀. 그나마 킹핀이잖아. 브래드 피트라도 나오면 모질이가 나와가지고. 모지가 원숭이 때려잡겠다는데 왜. 브래드 피트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를 그래서 이 편이 제일 흥행한 걸 수도 있겠다. 게리 올드만이 나오네. 그래서 그렇죠. 많이 본 거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탐형이 나와서 말아먹은 영화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내가 정확하게 반대 이유를 대려고 그랬거든요. 그 개차반 영화인데, 탐형이 나와서 보잖아. 미이라, 뭐 이런, 야, 저거를. 그렇죠. 네. 근데 나도 탐형이니까 봤거든. 그런 맥락도 있겠네요. 배급사에서는 아무튼 그걸 조금 주요하게 보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사올 때 자기들은 그거를 가장 크게 본대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기에 이 배우 좋다. 네네.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망한 영화가 이제 맥베스라는 영화가 그렇게 해서 망했대요. 아. 뭐 누굽니까 그 꽃띠아릉 마리오 고티아르랑 나오고 막 이렇게 파스빈더. 파스벤더 나오는데 파스벤더를 알 것 같죠? 아무도 모른다는 그렇지. 거야. 쟤 누구지? 막 이러면서.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는 뭐 괜찮은 배우들이 나와서 뭐 한다는데 네. 그냥 일반 대중한테는 뭐야? 네. 그렇죠. 아도왕 뭐야?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지. 뭐야, 왜 CG가 안 나와? 왜 이렇게 액션이 없어? 네.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한 평가긴 하네요. 우리도 뭐, 많이 영화를 본다고 하지만, 네. 개봉한 영화들 찾아보는 정도지. 그죠. 뭐, 그냥 미국 영화, 올해 개봉 영화가 몇 편일 텐데, 뚝 던져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기대하는 게, 아는 배우가 안 나오네? 일단 그거부터 볼 거고. 네. 장르가 뭐지? 이런 장면이 나와? 액션이네? 혹은 뭐, 완전 웃긴가 보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아니면 그렇겠지. 감독이 배우만큼 유명하든가. 그렇죠. 그렇지. 네. 논란이라든가. 뭐. 스티븐 스필버그.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영화. 누군지 몰라요. 네. E.T. 찍으신 분 아직 살아있어? 뭐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영화는 흥행 성적은 뭐 국내에서는 썩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영화의 만듦새나 뭐 작품성 자체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잘 모르겠고 탈 나오고 원숭이들 나와가지고 그냥 안 보고 이거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에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네. 좀 보시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입이 돼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되게 좋거든. 네. 로켓, 뭐 루카, 로켓. 그리고 배드 에이프, 뭐 네. 그거 분명히 내가 저렇게 연기하는 배우를 본 적이 있는데 하는 얼굴들이에요. 네. 모리스의 그 인자한 표정하며 그 시저는 정말 앤디 서키스의 불꽃 연기, 인생 연기 아닐까요? 거의. 네. 근데 궁금한 게 오스카 후보에 오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앤디 서키스의 불꽃 연기라고 해야 되는지 시저의 불꽃 CG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네. 되게 애매하네. 그렇죠. 근데 이런 고민이 아마 이게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게 베어울프 때 이제 한번 얘기가 나와서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그때는 아직 초창기고 CG가 완숙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오스카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 뭔가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베어울프 같은 영화가 시초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람이 연기하는데 거기 CG가 합성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새로운 크리처를 보는 게 아니고 저 안젤리나 졸리 얼굴인데 하고 인지하고 볼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CG를 진짜 사람으로 속여서 그걸 보게 한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언캐니하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이게 무섭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숭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언캐니함이 없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사람처럼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없는 거지. 얼굴을 CG로 만든 영화들보다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동물들이 나오면. 심지어 또 개봉하는 여러 장편 속에서 그 배우가 처음부터까지 다 연기하지 않잖아요. 그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나무 주연상을 준다 그러면 네. 앤디 서키스한테 줘야 되냐, 웨타에다 줘야 되냐. 약간 그렇지. 뭐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러면 이래야지. 앤디 서키스가 분한 시저가 상을 받아. 그럼 시상식장에 네. 3D 홀로그램으로 시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단가가 세다. 평상복 입고. 어. 그래서 나와서 수상 소감은 앤디 서키스가 말하겠지. 시저의 입을 빌어서. 요 몇 년 안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영화제에서도. 저 오프닝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네. 오프닝 정도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의 여러 캐릭터에 벌써 이입이 돼가지고 다 자지러진 경험들이 있는데 줄 수 있는 상이 장편 애니메이션 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그 캐릭터 그러네. 하나 떼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대가 바뀌어가며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영화에 제일 먼저 접목이 되는데 아마 거기 맞는 상이 하나 더 생길 수는 있겠다. 하긴 받으려면 슈렉도 받았어야지.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깊이 있게 내용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성탈출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는데 네. 안 보신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고 의견이 다르시다면 게시판이나 여러 군데 통해가지고 좀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해야 될 건데. 네. 지금은 하고 싶진 않고. 그렇죠. 이게 참 재밌고 행복한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블로 대표되는 물량 공세에서 네. 약간 디그니티를 지킨 그럼요. 우리가 헐리우드의 디그니티야. 약간 요런 느낌의 시리즈의 마무리여서 마지막에 보면서 되게 좀 짠했거든요. 네. 정말 근래 호빗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네. 이 시리즈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또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였고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킬러들의 보디가드가 킬러의 보디가드가 꽂혀있네. 빨리 개봉을 해야 될 건데 마지막에 시저가 이렇게 촥 이렇게 누워서 쓰러지잖아요. 쓰러져서 운명할 때 네. 그 디졸브가 되잖아. 앞에 펼쳐진 낙원에서 행복해하는 자기들 무리. 근데 이게 딱 디졸브 되면서 그 원경에 있는 산맥과 그 능선이랑 시즈의 몸이 이렇게 디졸브가 돼요. 그래서 얘가 가이아구나. 마더 여신, 대지의 여신처럼 얘를 걸음 삼아 얘네가 혹성에서
번창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얘네는 출애굽기를 다시 썼네. 시저를 정말 그 경지에 올려놨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되게 우아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음악을 쓰는 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클래식한 원작의 음악 톤으로 나오잖아요. 네. 와 거기서 오는 감동이 진짜 엄청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CG 기술력 막 이런 게 막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영화인데 네. 보는 내내 아무튼 고전 영화를 본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음악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음악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 음악들인데, 엔간하에서는 붙지 않는 음악들일 것 같은데, 네. 그 장엄한 음악이 클래식한 느낌으로 이 영화에 딱 들어붙으니까, 야, 얘들이 정말 옛날의 클래식을 정말 현대로 재해석하는 걸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단적인 예가 두 장면만. 일단 그 CG로 덕지덕지가 아니라 그냥 CG 얼굴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걸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시저가 힘들어한다. 막 이런 거. 분노한 시저. 그래서 막 대놓고 대사로 있잖아. 야, 이 눈빛 봐. 인간이네, 이제.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CG의 눈빛을 봐야 되잖아, 그 다음 컷에. CG의 눈빛이 정말 인간 같아. 근데 CG잖아. 너무 내가 당하는 기분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북부의 용병들, 군인들이 확 와가지고 막 승리 막 하고, 뭔가 액션씬이 막 펼쳐질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산사태로 끝내버리잖아요. 네. 네. 그 박력이 전 너무 대단했어요. 적자 생존이다. 그냥 이거 하나를 그냥 뭐 하나 총격전이 일어나지도 않고 억지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아 이래서 인류가 그냥 싹 지워지겠구나. 그래서 얘네가 남는 거구나. 이걸 그냥 그 장면 하나로 그냥 설명해버리니.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걸로 얘들이 살아남는 이군 이거야. 그러니까요. 대자연에 맞서는 시신 거지 완전. 네. 자, 아무튼 그래서 한바탕 클로징을 했다가 다시 클로징을 했어요. 그러게. 자, 그래서 혹성탈출 종해전쟁 뭐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 영화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